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그 빌라왕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빌라를 수백 채씩 소유한 사람이 최근에 이제 사망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빌라를 수백 채씩 소유를 했다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돼버리면 빌라의 가격 자체가 전세금보다 낮게 되어버리는 경우에는 그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보증금도 제대로 반환받지도 못하고, 소유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하기도 어렵겠죠. 왜냐하면 소유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설사 이제 상속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판정 승인하거나 해서 결과적으로는 빚 갚을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수사기관이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전세 사기나 이런 경우에는 소위 아파트보다는 신축 빌라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워낙에 시세나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금액적으로 사기를 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짓고 나면 당장은 시세를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백 채씩 가진 빌라왕이라는 사람들이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 라는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기를 판을 짜는 배후 세력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라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의 주요 타겟은 신혼부부이거나 내지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사회 경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법률적인 것에 잘 모르기도 하고, 이제 감언이설로 잘 이제 꼬드기면 본인들이 정확한 자문을 얻지 않고 공인중개사라든가 그 사기에 가담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매매 시세의 집에 2억 5천의 보증금을 주고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신축 건물이니까 애시당초에는 건축주가 소유자일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이렇게 빌라왕이 바지 사장이었다면 명의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왕의 소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빌라왕은 정말 수백 채의 빌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명의만 빌라왕의 소유인 상태에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전세 기간이 도래가 되고 나면 보증금 돌려달라 라고 하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못 돌려준다 할 거란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에는 경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해가지고 이제 경매 신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차적으로는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요것도 놓치셔가지고 못 하시는 부분이 있고, 설사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는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증금은 또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경매를 통해서 이제 낙찰이 되면 그 낙찰 대금에서 순서대로 받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2억짜리 빌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 보증금은 2억 5천이에요. 이게 낙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경제가 매우 호황이고 부동산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라면 괜찮죠. 사실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내가 지불했던 전세금보다 내 집값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심지어 지금처럼 신축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도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설정하고 들어갔다고 하면 경매를 하면 100% 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의 낙찰이 되겠죠. 자기 보증금을 다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하소연을 할 데가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소유자였다 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 라는 부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내지는 그 신혼부부분들 전세 계약 하실 때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말씀을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또 공인중개사대로 자기의 플레이를 하는 하나의 플레이어라고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의 계약의 위험성, 장단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떼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빌라의 전체 호수 내지는
뭐 그 맞은편 빌라에도 새로 지은 게 있다 근처에, 그렇게 하면 그쪽에 등기부 등본까지 다 보고 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게 지금 은행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소위 말해서 자산 상태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등기부 등본에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간파할 수 있어요. 스스로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고 나서 인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는 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아가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올 한해 수고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